종양은 치료만큼 조기에 진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이제 보호자님께서도 많이 여쭤보시는 게 건강검진이나 뭐 정기검진 같은 거 꼭 해야 되는지 많이 여쭤보세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원장님이 직접 겪으셨던 케이스 같은 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암 같은 경우는 조기에 진단할수록 치료가 잘 되고 뭐 재발도 없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정말 이게 이제 제가 느꼈는 게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제 환자 중에서 건강검진을 하러 와서 위 안에서 이런 혹 같은 게 발견된 애가 있었어요. 꽤 크기가 컸었거든요. 근데 그 보호자분께서 그 직전에 아이를 이제 그런 뇌 쪽에 다른 문제로 빨리 이제 손 쓰지 못하고 보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걱정이 되셔가지고 이제 빨리 검사를 하고 CT 촬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CT를 찍었는데, 사실 초음파상에서도 그 모양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모양이. 그리고 이제 CT를 찍었는데, 그때 CT 소견 박 원장님 봤죠? 그때 양성 나오지 않았나요? 네. 그러니까 사실 CT로 종양이 양성, 악성 진단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모양 자체도 나쁘지 않아가지고 CT 소견서에서도 양성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수술을 하고 조직 검사를 하고, 사실 조직 검사를 하면서 요즘에는 이 암세포를 떼고 난 다음에 그 어떤 항암제를 쓰면 잘 들을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항암제 감수성 검사를 같이 진행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보통 양성 종양의 경우는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사실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보호자분이랑 상의를 해서 검사를 했었어요. 근데 조직 검사 결과 딱 나왔는데 뭐였죠? 칼시노마 나오지 않았나요? 아데노칼시노마가 나왔었고 악성 종양이 나왔었고, 그레이드가 높지 않은 악성 종양이었지만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악성 종양이 나오면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조직검사상에서는 그래도 잘 제거가 됐었고, 그렇게 해서 이후에 항암제 감수성 결과를 보고 그에 맞게끔 지금까지 항암 치료를 해오고 있는데, 위에 종양이 많이 있으면 수술을 어떻게 진행되나요? 보통 위 일부 절제를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위절제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뭐 재발도 잘 되기도 하고 애기들 예후가 불량한 편이 많긴 하죠. 그래도 이제 그 아이 같은 경우는 그 위에서 정말 일부만 절제를 했었잖아요. 절제를 하고 그 이후에도 조직검사에서 완전 절제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항암제 감수성 검사 결과에 맞게끔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어서 지금 잘 관리되고 있는 걸 봤을 때 그만큼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종양 치료나 진단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발전했는데, 원장님께서도 실제로 이걸 좀 체감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가장 힘들었던 게 보호자분께서 우리 아이가 이제 악성 종양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을 때 사실 치료를 따라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진단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없기도 했고, 그리고 치료할 수 있는 옵션들도 많이 없기도 했고, 그런 치료들이 어느 정도 한계들도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도 제시할 수 있는 뭔가 치료 옵션들이 많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병원마다 이제 장비들도 많이 보급이 되고, 요즘에는 사람들처럼 이제 방사선 치료들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라든지 아니면 그런 다른 목적의 인터벤션 치료라든지 그런 것들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사실 약물들도 되게 개발이 많이 됐거든요. 예전에는 정말 누가 봐도 이 항암제를 쓰면 애가 나도 같이 안 좋아지고 그런 세포 독성 항암제들이 주된 시장이었다고 하면, 요즘에는 표적 항암제들도 되게 많이 개발돼 있고, 그 외적인 면역 항암제라든지 다른 이제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약물들이 많이 치료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어가지고, 그거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고 다양하게 있는 거라서 되게 많이 발전된 상황을 좀 느끼고 있고, 새로운 항암 치료들을 많이 시도해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장님께서 최근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야가 있다고 해서요. 그 분야에 대해서 혹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요즘에 저는 인터벤션 치료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 케이스를 위해서 병원 세팅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 그런 환자들 치료도 하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종양을 치료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거를 수술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되게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런 종양들 특히 전립선이라든지 절제가 힘든 간 종양 같은 경우는 항암 치료에 대한 반응도 좀 잘 안 좋아서 사실 이제 어떤 것들을 손쓰지 못하고 안 좋아지는 과정들을 지켜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동맥색전술 같은 인터벤션 시술을 통해서 항암 치료를 하는 케이스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요즘에 다른 병원들도 많이 시도하고 있는 분야이긴 한데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수술적으로 접근이 힘든 그런 암세포를 혈관을 통해서 직접 찾아가서 그 안에 이제 항암제를 넣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혈관을 막아주는 색전 물질을 넣고 나와서 그 암세포를 이제 죽일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저희 병원에서도 인터벤션을 통한 동맥화학 색전술이라든지 그런 시술에 대해서 많이 준비하고 치료를 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서도 지금 요즘에 인터벤션을 통해서 이제 종양 치료를 많이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박 원장님 봤을 때는 외과적인 측면 봤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줄 수 있겠어요? 저도 인터벤션에 대해서는 되게 좋은 치료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종양이라고 해서 모든 종양이 다 외과적으로 절제가 가능하거나 접근이 가능한 게 아닌데요. 특히 종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되게 몸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인터벤션을 통해서 최소한의 이제 절개나 그리고 마취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다면 보호자님께서도 되게 만족하실 수 있고 아이한테도 좋은 치료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병원에서 이제 환자들을 많이 케어는 하고 있지만 인터벤션을 통해서 이제 종양을 이제 동맥화학 색전술을 하는 경우 한계도 분명히 있어요. 이게 방사선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안전하게 종양을 그러니까 몸에서 없애준다든지 아니면 그 방사선 치료는 그 종양 주변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이가 되는 것들을 좀 막아줄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거는 그 혈관을 통해서 공급되는 암세포들만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주변으로 전이가 된다든지 아니면 먼 거리로 전이가 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결국 이제 전립선이라든지 방광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소적으로 커져서 오줌을 못 싸게끔 하는 것들을 통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우는 많은데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이제 해소시킬 수 있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하는 거지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완벽한 치료는 아니라고 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병원에서 종양 치료를 하는 거에 있어서 충분히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는 치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케이스들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 저희 병원에서 인터벤션 시술했던 케이스 좀 소개해 줄 만한 환자가 있을까요? 최근 인터벤션을 통해서 종양을 치료한 케이스는 이제 전립선 종양 케이스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박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전립선은 외과적으로 진입이 좀 쉽지가 않잖아요. 외과적으로 절제가 힘든 부위 중 하나죠. 왜냐면 외과적으로 절제를 하려면 이제 골반뼈를 깨고 들어가야지 전립선에 접근이 가능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인터벤션을 통해서 전립선으로 들어가는 동맥을 찾아 들어가서 그 안에서 전립선에 직접 이제 그 항암제를 주입을 하고 그 혈관을 막고 나오는 동맥화학 색전술을 하고 왔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결국 그 아이는 전립선의 시간이 지나면서 전립선 크기가 좀 줄어들고 전립선 종양의 가장 큰 이제 문제가 오줌이 나가는 길을 막아서 오줌을 못 산다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었던 케이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종양 진단을 받았거나 지금 종양 치료를 하고 계신 아이들의 보호자님에게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종양을 이제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종양이 어떤 종양인지 확진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확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종양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검사가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전부 다 하나하나 아예 정확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인 거니까 그게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 원장님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보호자님들에게 어렵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처음에 종양을 진단받았을 때 많이 놀라시기도 하시고 슬프기도 하시고 사실 안 좋은 결과만을 생각하시고 치료를 중단하시거나 치료를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긴 했었거든요. 근데 보호자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분하게 한 걸음씩 치료를 이어나가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가능성도 많으니까 힘내시고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종양을 치료하는 과정이 사실 아이를 치료하는 과정이지만 그 치료하는 과정에서는 보호자분들이 함께 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호자분께서 항상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힘내시고 그렇게 아이 옆에서 같이 좀 지켜주시면 조금 더 아이가 힘내서 우리가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박 원장님 저랑 이제 종양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얘기 나눴는데 좀 오늘은 어땠나요? 네, 오늘 좀 긴장도 많이 되고 아무래도 이렇게 촬영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원장님께서 되게 잘 이끌어 주셔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같이 맨날 얼굴을 보고 일을 하지만 원장님의 치료에 대한 생각이나 환자에 대한 뭐 좀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그렇게 깊게 얘기를 나눌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원장님의 환자에 대한 진심이나 종양이나 이런 학문에 대한 열정이 많으신 걸 보고 저도 더 분발해야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에서 종양을 성공적으로 치료하려고 하면 그건 저랑 박 원장님이랑 그래서 계속 으쌰으쌰하고 힘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수술이라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박 원장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고 또 그 이후에 또 치료를 길게 끌어가는 것들은 또 내가 해야 될 몫이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같이 우리 열심히 해서 잘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병원에 오는 환자들이 잘 치료받을 수 있게끔 앞으로 노력할 수 있는 FM 동물 메디컬 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